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 7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지내시고 잘 편안하게 쉬고 무사하게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별일 없으셨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보화 사회의 빛과 그림자라고 그래서 제 7장 여러분들 교재 제 7장에 생활경영 제7장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 하나로 움직이는 제국을 꿈꾸다. 우리가 경제상 인터넷 가상 세계에서의 개인 정보의 소중함, 개인 정보를 어떻게 좀 잘 지켜나가고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거대한 회사죠. 거대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저는 이제 컴퓨터나 전산 전공을 하진 않아서 잘 여러분들과 아는 게 큰 차이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윈도우 그동안 도스에서 이렇게 도스 체제에서의 어떤 컴퓨터를 통제를 하는 어떤 체제였다라 그러면 또 창으로 윈도우라는 개념의 창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자 편의성을 아주 극대화시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익숙해지게 만들게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텍스트에서 창의 개념으로 보이는 창의 개념으로 바꿨던 아주 거대한 글로벌 대기업이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해준 시스템을 만들어낸 회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MS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975년에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설립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회사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폴 앨런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뜻이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컴퓨터에 전문가들이 쓰는 것들 외에는 전산 전공을 하지 않는 일반 사무용으로 쓰는 OS용으로 쓰거나 사무용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많은 컴퓨터들의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들로 깔려져 나오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 게이츠는 이제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재단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지구 사회에서 사회 문제를 인식되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가 또 저개발국가의 아이들 교육 문제,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백신 문제가 나왔을 때 코로나로 백신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좀 어려운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먼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엄청난 양의 기금도 재원을 내놔서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재단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MS-DOS라는 윈도우를 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석권을 했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S 오피스라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거대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지금 이제 컴퓨터에서는 거의 저희 주변에 사용하고 있을 때 보통의 컴퓨터 사용 환경에 있어서는 MS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일부 유닉스나 이렇게 다른 오픈소스 개념에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전문가들이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이고, 일반의 많은 분들은 아마 저처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어떤 MS 윈도우의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스타트에는 이제 가상사례, 빅시티, 그리고 유니온시티의 통행증 해가지고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사이버상의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빅시티, 유니온시티라고 소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때 한 번만 팔찌를 한 번만 착용을 해서 모든 어떤 건물들이나 모든 어떤 시스템 아니면 모든 어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편리성, 결제도
아이디 하나로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도시 유니온시티라고 하는, 예,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시티의 통행증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들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제 그 한 가지 아이디로 가상세계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줄 거냐, 아니면 내가 필요한 곳을 갈 때마다 아이디를 따로따로 발급을 받아서 매번 개인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인 정보를 줄 건지 말 건지를 확인을 해서 매번 문을 열고 들어갈 거냐,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고, 초창기였다라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아이디 하나로 전체 세상을 다 둘러볼 수 있는, 한 번만 접속을 하면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내 개인정보가 보관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에 그 개인정보들이 전산 인터넷상에서 가상세계에서는 이렇게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허락을 하고, 좀 편리성을 좀 먼저 쫓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편리성을 가졌다라는 부분들에 반대되는 의미는 그만큼 나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노출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기가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관리자가 뭐 다른 마음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누군가 돈을 줄 테니 그걸 나한테 달라라든가 했을 때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개인 정보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정보라는 건 저 개인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거죠. 온전히 제 거죠. 제 허락 없이는 판매된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알려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매번 통제를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한 번에 정할 수 있게 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유를 함으로써 사용의 편리성 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에 그만큼 취약해질 수 없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한 기업의 기업의 윤리로서 잘 개인정보들을 잘 보관하고 보안에 최대한 신뢰를 기울여야 된다. 열과 성을 가지고 다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들을 요즘에 이제 통신회사에서 뭐 SK나 뭐 LG나 뭐 KT나 이런 곳에서 개인정보들을 개인의 동의 없이 주고 팔고 그 다음에 서로를 교환해서 그 개인정보들을 빼내서 수시로 마케팅에 이용을 함으로써 SK인인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휴대폰을 바꾸세요? 아니면 다른 서비스가 있습니까? 가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우리 LG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KT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제 전화번호 알았죠? 라고 그러면 대답하지 않죠. 근데 제 전화번호도 알고 제가 어디 천안에 사는지 아니면 서울에 사는지 아니면 부산에 사는지도 그런 기업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매스컴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많은 정보들이 피싱이나 스미싱 하는 중국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팔려서 수시로 전화가 오죠. 전화 뭐 이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면 뭐 돈을 보내달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생겨서 한동안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문제들 매스컴들이 아주 뜨겁게 다뤄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편리성만을 추구할 건지 아니면 편리성만큼이나 보안성도 기업들이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품목이다라는 것들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소중함,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일반 소시민들도 이해를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의 사례에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MS의 시장 지배적인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서 그 법적인 어떤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장 조사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에 대한 것들도 예, 많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MS의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의 경제적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나 키스 한국 학술정보연구 서비스의 기록들을 연구 보고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EU 등 선진국의 사례 연구들이 사생활 정보 보안 연구를 통해서 정보화 시대의 개인 정보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 기업들은 또 당연히 개인 정보를 많이 취득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네 상품 소개도 편리하게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케팅 활동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사례들을 좀 잠깐 보시면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냐면 이런 거죠. 경쟁업체들이 이제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MS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다라고 그러면 컴퓨터에 깔린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를 사면 뭐 이렇게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MS가 그것들을 팔면서 끼워 팔게 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MS 윈도우에서 프로그램들을 사도록 윈도우 프로그램 2000, 뭐 XP, 뭐 이런 OS 프로그램들을 깔면서 메신저 프로그램들을 붙여서 되고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것도 끼워넣고 MS 오피스도 끼워넣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일반 소시민들이 잘 모르는 프로그램들을 다 끼워서 팔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2009년에 경쟁업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잘 읽어보시면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신저 등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결합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시장 지배적지위를 남용한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도 불법이다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MS의 끼워 팔기로 인한 경쟁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경쟁회사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예, 불법이라는 판단은 했지만 경쟁사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이 불법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자사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띄워서 판 것들은 어쨌든 불법이다라는 판단을 저희 나라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했던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보안 연구에 관한 부분들을 이런 사례들로 좀 보여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기업들은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할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 개인정보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 가운데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보통 서비스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연락처. 물품 구매 시에 신용카드, 통장번호, 휴대폰번호. 그 다음에 개인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개인 컴퓨터 IP 주소. 그 다음에 교통카드의 스크랩번호 등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 다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수집을 하는 것들이 왜 수집을 하느냐.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이유는 첫 번째,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 고객의 이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들을 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 외식을 많이 하는지, 가족들과 하는 외식을 많이 하는지, 혼자서 뭐 외식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혼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옷 중에는 어떤 것들을 사는지, 어느 백화점을 자주 가는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개인의 선호하는 것들을 선호도에 맞도록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그 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맞춤 서비스 외에도 부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가 서비스라는 것들이 꼭
꼭 지금 당장 써야 할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기업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거나 신제품이 나왔을 때 한번 써보세요 하고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아도 사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비자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 욕구를 높여서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게 만들고, 또 그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기업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소비 사회가 조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걱정하시는 분은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가 첫 번째,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부가 서비스들을, 연결되는 부가 서비스들을, 옵션들을 편리하게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런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 것들을 바로 우리는 빅데이터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통카드나 휴대폰 정보를 취합을 하면 개인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감춰지는 건 없는 거죠. 개인의 일상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통장의 정보들을 통해서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수비 형태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개개인에게 개별 맞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맞춤 서비스 외에 그와 연계되는 부가 서비스들, 또 옵션들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더 많은 개인정보들을 수집하려고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빅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또 SNS 정보나 개인정보들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 또 친구들의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첫 만나고 인테이크를 할 때 개인의 고지된 정보들을 개인에게 어떤 일을 할 겁니다 라고 고지해드리고 동의를 구한 후에, 동의를 했을 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을 하고, 가계도나 생태 체계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어지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고지된 동의를 구하기가 초창기에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가 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단체나 아니면 전문가 단체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슈화하고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서 개인정보법도 만들고,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소중함,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점점점 모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어떤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나머지 사회 세계까지도 개인정보 안에 다 녹아서 알 수 있게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들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개인정보들을 개인의 동의 없이 많이 수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왜 문제가 되느냐, 범죄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정보 ICT가 발전된 시대에는 개인의 자그마한 정보 하나를 가지고도 그 사람의 휴대폰을 도청한다든가, 아니면 가상상에서 휴대폰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카드 사용 형태나 그런 움직임 동선들을 따라서 미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들을 필요에 따라서 많은 기업과 기업 간에, 아니면 국가 간에 판매를 한다라든가, 이런 일들도 매스컴에서 종종 소개가 된 적이 있고, 이런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면 빅브라더라고 소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3페이지네요.
빅브라더를 꿈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들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빅브라더에서부터 잠깐 쉬고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빅브라더가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겼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는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